자, 이제는 동물 그 자체보다는 동물의 구석 부분이랑 관련된 한자들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보실 것은 뿔과 어금니에 관련된 글자들입니다. 처음 시작은 뿔각자예요. 뿔각자는 뿔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요 모습, 요게 이제 칼도자를 붓으로 사용할 때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칼처럼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런 뿔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두선 교찰 각도각이라고 했는데,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두 선이 이렇게 교차를 딱 하면은 각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겨나 있는 어떤 것, 뭐 예를 들어서 교차선상에 생기는 이런 모퉁이라던가 각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모두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음독은 카쿠입니다. 카쿠. 이제 두각을 나타내다라고 할 때 토카쿠 아라와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두각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필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각도를 카쿠도라고 한다거나 이제 삼각을 상카쿠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독은 카도를 읽는데요. 이 카도는 모퉁이 구석을 의미하고 마치카도라고 하면은 길모퉁이 구석을 의미를 해요. 여기 제가 이제 교재에서 빼먹고 못 적은 것이 있는데, 카도의 이 밑에 아래 칸에 쓰노라고 쓰시고 옆에 쓰노 땡땡 뿔을 의미한다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노는 뿔. 이제 훈독으로 읽히는 것 중에서 뿔 각자니까 뿔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읽힐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스노라고 읽힌다라고 하는 거를 교재에다가 가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글자가 또 나왔죠. 풀이를 해보면 사실 근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보시면은 뿔 각자에다가 칼 도자가 들어가고 밑에 소 우자가 들어갔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각진 뿔을 갈아 만든 칼로 소를 분해하고 풀어내어서 그 구조를 이해한다 라고 해설을 했어요. 이거는 풀해, 분해할해, 그리고 이해하다, 뭐 의미는 대충 알겠죠? 풀어내고 분해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독은 카이랑 예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풀해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카이로 읽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체도 카이타이가 되고 해결도 카이케츠가 되고 이해도 리카이가 되고 독해도 노카이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체크를 해두실 거는 게인데, 게 같은 경우는 몇몇 단어들에서만 쓰여요. 해독이라든가 해열,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게라고 읽히니까 이 단어들은 조금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독은 게도크, 해열은 게네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훈독은 동사예요. 훈독은 동사가 있는데, 먼저 토케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빼먹고 다른 거를 몇 개를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옆에 나와 있는 칸에 이 비어있는 칸 같은데 선을 하나 쭉 긋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호도크랑 호그스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크는 문제를 풀다, 몬다이오 토크와 같이 추상적으로 얽혀있는 어떤 문제 같은 거를 풀이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해결해내는 거, 그런 의미로 쓸 때 토크를 많이 씁니다. 물리적인 것에도 이렇게 뭐 풀어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물리적인 거, 끈이라든가 꾸러미 같은 그런 물리적인 사물이 엉켜 있어가지고 막 잘 풀리지 않는 거를 풀어내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 이런 거는 호도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도크. 뭐 히모 호도크라고 하면은 막 엉켜있는 끈 같은 거를 풀어내다 뭐 이런 거가 되고요. 호그스는 주로 긴장을 풀다로 쓰이는데, 뭉친 것을 느슨하게 이완해서 풀어내는 것을 말을 할 때 호그스라고 해요. 그래서 긴장이라던가 뭉친 근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풀다라고 할 때는 호그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입안에서 삐쭉하고 솟아나온 짐승의 송곳니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송곳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로 나타내는 교재들이 있는데, 적어도 일본어에서는요 짐승의 송곳니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송곳니 아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런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맞추는 게 바로 일본어 교재로서의 한자 교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독으로 읽을 때는 가와 게가 있는데, 가로 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게로 읽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하를 말할 때만 노게라고 읽는다 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를 말할 때는 시가라고 하는데, 치아도 잘 말은 안 해요. 보통 하라고 하지.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단어 중에서는 이제 노크가 정도가 음독으로 읽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훈독으로 읽히는데, 훈독은 이제 키바라고 합니다. 송곳니가 돼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키바라고 보통 안 하고 이제 오크바라고 합니다. 오크바. 그러니까 어금니 아자로 외우시기보다는 송곳니 아자로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생긴 모양도 송곳니처럼 생겼잖아요. 자, 이 송곳니 아자 위에다가 풀초자
소자를 나타내는 부스가 붙어가지고 싹 아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어금니라고 해버렸는데 이제 송곳니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미는 비슷비슷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풀이 이제 송곳니처럼 땅을 탁 뚫고 나와서 싹이 트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싹 아자라고 하는 거고요. 음독은 가가 돼가지고 이제 바라라고 하면 하츠가, 메가라고 하면은 마크가가 되는 거고, 훈독은 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을 메라고 하고, 메바에라고 하면은 싹틈, 움틈. 뭐 뒤에다가 루를 붙이면 동사가 되겠죠. 메바에루라고 하면은 싹트다, 움트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